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디선가 누군가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계십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1년에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뇌경색이 오기 3일 전부터 우리 몸이 명확한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신경외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백 명의 뇌경색 환자분들을 봐왔습니다.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쓰러지기 며칠 전부터 손가락에 이상한 증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그 증상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넘어갔다는 거죠. 제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 전 일입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젓가락을 자꾸 떨어뜨리시는 겁니다. 처음엔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른이 넘으신 분이 손에 힘이 좀 없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봤던 환자분들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다음날 아침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왼쪽 검지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특정한 패턴으로요. 저는 즉시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뇌 MRI를 찍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뇌혈관 중 하나가 70% 이상 막혀 있었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틀만 늦었어도 큰 뇌경색이 올 수 있었다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제 부모님께 손가락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어르신들께도 이 방법을 알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간단한 방법으로 뇌경색 전조 증상을 조기에 발견한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해서 우시면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이 방법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면서요. 여러분, 뇌경색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신불수가 오는 겁니다. 언어장애가 오는 겁니다.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뇌경색이 오기 전에 미리 알아차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손가락 자가진단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3초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3초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뇌경색이 왜 생기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뇌에는 수많은 혈관이 있습니다. 이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는 거죠. 그런데 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세포의 산소 공급이 중단됩니다. 뇌세포는 산소 없이 단 3분도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뇌경색은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뇌경색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아주 똑똑합니다. 위험이 다가오면 미리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손가락 증상입니다. 왜 하필 손가락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뇌에서 손을 조종하는 부위는 생각보다 아주 넓습니다. 뇌의 운동 피질 중에서도 손을 담당하는 영역이 가장 큽니다. 특히 엄지와 검지를 담당하는 부분은 더욱 정교하게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손가락 움직임에 이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병원에서 만난 환자분 중에 김영수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74살이신 분인데요. 이분이 응급실에 오셨을 때 이미 왼쪽 팔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뇌경색이 온 지 6시간이 지난 후였죠. 저희가 응급치료를 했지만 이미 뇌세포 손상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할아버지 따님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며칠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없으셨냐고요? 그랬더니 따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흘 전부터 아버지가 리모컨 버튼을 잘못 누르시는 일이 잦았다고요. 그리고 이틀 전에는 물컵을 들다가 떨어뜨리셨다고요. 하지만 그냥 실수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만약 그때 손가락 자가 진단을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더 이상 김영수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요. 여러분, 뇌경색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3명이 뇌경색 위험군에 속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 당뇨가 있으신 분,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위험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제 어머니 친구분 중에 박순자 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81살이신데요. 이분은 제가 알려드린 손가락 자가진단법을 매일 아침 실천하십니다. 그리고 석 달 전 이상한 증상을 발견하셨습니다. 왼손 검지를 접었다 폈다 할 때 오른손보다 느린 거예요. 할머니는 즉시 병원에 가셨고 검사 결과 뇌혈관 협착증 초기 단계로 진단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 처방과 함께 생활 습관 개선을 권유하셨고 지금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만약 그냥 넘어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몇 달 후에는 큰 뇌경색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이처럼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손가락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하니까 지금 바로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그리고 양손을 앞으로 쭉 뻗으세요.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도록요. 이 상태에서 10초간 유지해 보세요. 이때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양손의 높이가 같은가요? 만약 한쪽 손이 아래로 처지거나 떨린다면 이건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 손가락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있나요? 만약 손가락들이 벌어지거나 한쪽 손가락만 떨린다면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다시 10초간 유지해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5번 반복하세요. 이때도 양손의 속도와 힘이 똑같은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한쪽이 느리거나 제대로 주먹을 쥐지 못한다면 이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 손가락 테스트가 정말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지 말이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 혼자 만든 방법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뇌졸중 조기 진단 프로토콜 중 하나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개발한 NIH 뇌졸중 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 응급실에서 사용하는 표준 진단 도구인데요. 이 척도의 핵심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상지 운동 기능 평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팔과 손의 움직임을 체크하는 거죠. 서울대병원 신경과에서 2019년에 발표한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뇌경색 전조 증상을 보인 환자 500명을 분석했는데요. 놀랍게도 그중 83%가 발병 전 3일 이내에 손가락 미세 운동 장애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환자들 중 단 12%만이 그 증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가락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 손에 힘이 없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변화의 속도입니다. 갑자기 며칠 사이에 손가락 움직임이 달라졌다면 이건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제가 병원에서 만난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순희 할머니라는 분인데요. 78살이신 이 할머니는 평소 뜨개질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40년 넘게 뜨개질을 하신 분이라 정말 손놀림이 빠르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뜨개 바늘을 자꾸 떨어뜨리시는 겁니다. 처음엔 바늘이 미끄러운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는 왼손으로 바늘을 잡는 게 힘들어지셨습니다. 그제야 딸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병원에 모시고 왔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뇌혈관 검사 결과 경동맥 협착증이 발견됐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할머니 케이스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평소에 잘하던 일을 갑자기 못하게 된다면 이건 명백한 이상 신호라는 겁니다. 특히 손을 많이 사용하는 활동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미세 떨림입니다. 손가락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거예요. 이건 육안으로 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을 손에 올려놓고 10초간 유지해 보세요. 만약 종이가 미세하게 흔들린다면 이건 떨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한쪽 손만 떨린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파킨슨병 같은 다른 질환도 떨림을 일으키지만 뇌경색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는 떨림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불규칙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증상은 힘의 불균형입니다. 양손의 악력이 갑자기 차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수건을 양손으로 동시에 꽉 쥐어 보세요. 그리고 비틀어 보세요. 만약 한쪽이 확연히 약하다면 이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제가 본 환자 중에 김철수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이라 악력이 정말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물통을 들다가 오른손으로는 들리는데 왼손으로는 안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오셨는데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뇌혈관 검사 결과 중뇌동맥 일부가 막히기 직전이었거든요. 세 번째 증상은 정밀 동작 장애입니다. 단추를 끼우거나 젓가락질을 할 때 평소보다 서툴러집니다. 이건 특히 일상생활에서 가장 먼저 느끼실 수 있는 증상입니다. 제 아버지도 바로 이 증상으로 발견했으니까요. 정밀 동작 장애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전 5개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한 손으로 동전을 하나씩 집어서 다른 손으로 옮기는 연습을 해보세요. 각 손으로 5번씩 해보시고 시간을 재보세요. 만약 한쪽이 다른 쪽보다 2배 이상 느리다면 이것도 주의 신호입니다. 네 번째 증상은 감각 이상입니다. 손가락 끝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집니다. 마치 장갑을 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걸 확인하려면 눈을 감고 손가락 끝을 가볍게 만져보세요. 양손의 감각이 똑같은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할머니라는 분은 이 감각 이상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왼손 검지와 중지가 계속 저리다고 하셨거든요. 처음엔 손목 터널 증후군인가 싶어서 정형외과에 가셨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신경과로 오셨고 뇌 MRI를 찍어보니 손의 부위에 작은 경색이 발견됐습니다. 다섯 번째 증상은 협응 장애입니다. 양손을 함께 사용하는 동작이 어색해집니다. 예를 들어 빨래를 널거나 요리를 할 때 양손의 움직임이 따로 노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건 뇌의 협응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손은 펴세요. 그리고 동시에 바꿔보세요. 주먹 쥔 손은 펴고 펴진 손은 주먹을 쥐는 거죠. 이걸 빠르게 10번 반복해 보세요. 만약 중간에 헷갈리거나 제대로 안 된다면 협응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하나만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의 정도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아주 미세해서 본인도 잘 못 느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명확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갑작스럽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이상하다면 이건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무조건 뇌경색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일 수도 있고 경추 디스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경색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이겁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시라는 겁니다. 뇌 MRI나 CT를 찍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뇌혈관에 문제가 있다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 안심하고 다른 원인을 찾아보면 되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병원 가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검사 비용도 부담되고 시간도 걸리고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뇌경색이 오면 그 비용과 시간이 훨씬 더 듭니다. 무엇보다 건강을 잃으면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최영수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손가락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병원 가기가 귀찮아서 한 달을 미루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큰 뇌경색이 왔고 왼쪽 마비가 왔습니다. 지금은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죠. 반대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받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조기 발견의 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실전 자가진 단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집에서 매일 아침 3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 3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대로 천천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 준비 동작입니다. 먼저 편안한 의자에 앉으세요. 등받이에 기대지 말고 허리를 곧게 펴고 앉으시는 게 좋습니다. 양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이 자세가 중요한 이유는 신체의 균형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심호흡을 3번 하세요. 코로 깊이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렇게 하면 긴장이 풀리고 정확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긴장하면 손이 떨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평가가 어렵습니다. 2단계 기본 평가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쭉 뻗으세요. 어깨 높이로요. 손바닥은 바닥을 향하게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20초간 유지하세요. 이때 누군가 옆에서 관찰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혼자 하신다면 20초 후에 눈을 뜨고 거울을 보세요. 확인해야 할 사항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 양팔의 높이가 같은가요? 한쪽 팔이 아래로 처진다면 그쪽 뇌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손가락들이 모여 있나요? 손가락이 벌어지는 것도 이상 신호입니다. 셋째, 손이나 팔이 떨리지 않나요? 미세한 떨림도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본 환자 중에 강미숙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 테스트를 하다가 왼팔이 조금씩 아래로 내려가는 걸 발견하셨습니다.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옆에서 보던 따님이 알아차리신 거죠. 바로 병원에 오셔서 검사 받으셨고 경미한 뇌경색 전조 증상으로 판명됐습니다. 3단계 정밀 평가입니다. 이번에는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해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세요. 양팔을 앞으로 쭉 뻗고 손바닥을 천장을 향하게 하세요. 역시 눈을 감고 20초간 유지하세요.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면 아래로 향할 때와는 다른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정밀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 자세에서는 특히 손목의 각도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손목이 꺾이거나 손가락이 안쪽으로 말린다면 이것도 이상 신호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손바닥이 완전히 평평하게 위를 향해야 합니다. 4단계 악력 테스트입니다. 이제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10번 반복하세요. 최대한 빠르고 강하게요. 양손을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이때 속도와 힘이 양쪽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한쪽이 느리거나 주먹을 완전히 쥐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고무공이나 스펀지를 준비하세요. 양손으로 번갈아가며 최대한 세게 쥐어보세요. 눌리는 정도가 확연히 다르다면 악력 차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차이가 갑자기 생겼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5단계 정밀 동작 테스트입니다. 이번에는 엄지와 검지를 이용한 테스트입니다.
엄지와 검지 끝을 붙였다 떼었다를 빠르게 20번 반복하세요. 양손을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뇌의 정밀운동 영역을 평가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양손의 속도가 거의 같아야 합니다. 만약 한쪽이 느리거나 엄지와 검지가 제대로 붙지 않는다면 이건 명백한 이상 신호입니다. 제 아버지도 바로 이 테스트에서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왼손이 오른손보다 확연히 느렸거든요. 6단계 협응 테스트입니다.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손은 펴세요. 그리고 동시에 바꾸세요. 주먹 쥔 손은 펴고 편 손은 주먹을 쥐는 거죠. 이걸 빠르게 10번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천천히 하다가 점점 속도를 높이세요. 이 테스트는 좌우 뇌의 협응 기능을 평가합니다. 만약 중간에 헷갈리거나 동작이 꼬인다면 뇌의 협응 중추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나 기저액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7단계 감각 테스트입니다.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반대편 손으로 각 손가락 끝을 가볍게 만져보세요.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하나씩요. 양손 모두 해보시고 감각이 똑같은지 확인하세요. 한쪽이 둔하거나 저리다면 감각신경에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더 정밀하게 확인하려면 이쑤시개나 볼펜 같은 걸로 손가락 끝을 가볍게 눌러보세요. 이때 느껴지는 감각이 양쪽이 같아야 정상입니다. 차이가 난다면 감각신경 경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8단계 미세 떨림 테스트입니다. A사 용지 한 장을 준비하세요. 손바닥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팔을 앞으로 쭉 뻗으세요. 이 상태에서 10초간 유지하면서 종이가 떨리는지 관찰하세요. 양손 다 해보세요. 정상적이라면 종이가 거의 떨리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누구나 아주 미세한 떨림은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게 떨린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히 한쪽만 떨린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9단계 정밀 집기 테스트입니다. 동전이나 바늘 같은 작은 물건을 준비하세요. 엄지와 검지로 집어서 다른 손으로 옮기는 동작을 10번 반복하세요. 양손 다 해보시고 소요 시간을 비교해 보세요. 정상적이라면 시간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한쪽이 2배 이상 느리다면 그쪽 손의 정밀 운동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뇌경색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10단계 종합평가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테스트를 다 해보셨나요? 이제 결과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테스트 중에서 이상이 발견된 항목이 몇 개나 되나요? 하나도 없다면 지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지 마시고 매일 체크하세요. 만약 한 가지라도 이상이 발견됐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2가지 이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3가지 이상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병원에 가세요. 응급실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테스트는 매일 같은 시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몸 상태가 가장 안정적이거든요. 저녁에는 피로가 누적돼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기록하세요. 노트에 날짜와 함께 각 항목별로 이상 여부를 적어두세요. 그러면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상이 생겼는지 서서히 나빠지는지 알 수 있거든요. 제 어머니는 이 방법으로 매일 아침 자가진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노트에 기록하세요. 벌써 1년째 하고 계신데 덕분에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다. 한 번은 악력 테스트에서 약간 이상이 발견돼서 병원에 가셨는데 혈압이 조금 높아진 게 원인이었습니다. 약을 조절하고 나서 바로 정상으로 돌아왔죠. 이처럼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큰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합니다. 매일 체크하니까 안심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이 테스트를 하루에 몇 번 해야 하냐고요? 제 답은 이겁니다.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한 번만 정확하게 하세요.
단 평소와 다른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언제든 해보세요. 예를 들어 갑자기 손에 힘이 없다거나 손가락이 저리다거나 하는 증상이 느껴지면 즉시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가족이 대신 체크해 줄 수 있냐고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이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자녀분들이 도와드리는 게 좋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이 모여서 함께 테스트해 보세요. 서로 체크해주고 결과를 공유하세요. 이렇게 하면 건강관리도 되고 가족 간의 소통도 늘어납니다. 박영희 할머니 댁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에 온 가족이 모여서 이 테스트를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물론이고 50대 자녀분들도 함께 하세요. 그러다가 작은 이상이라도 발견되면 바로 병원에 가서 확인합니다. 덕분에 이 가족은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깊어졌다고 하세요. 건강 체크가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거죠. 이제 실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테스트할 때 주의할 점들입니다. 첫째,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하면 손이 떨리고 정확한 평가가 어렵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세요. 둘째,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세요. 너무 춥거나 더우면 손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테스트하세요. 셋째, 공복이나 식후 바로는 피하세요.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나서 하는 게 좋습니다. 혈당 상태가 안정적일 때 더 정확합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을 취한 후에 하세요. 잠을 못 자면 손의 협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날 과음을 했다면 테스트를 미루세요. 다섯째, 카페인 섭취 직후는 피하세요. 커피나 녹차를 마시면 일시적으로 손이 떨릴 수 있습니다. 최소 1시간은 지난 후에 테스트하세요. 여섯째, 약물 복용 시간을 고려하세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복용 시간과 테스트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그래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일곱째, 기록을 상세하게 하세요. 단순히 정상, 비정상만 기록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예를 들어 왼손 검지 끝이 약간 저리다든지 오른팔이 5초 후부터 떨렸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여덟째,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오늘 정상이었다고 해서 내일도 정상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매일 체크하면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아홉째, 다른 증상도 함께 체크하세요. 손가락 증상만 보지 말고 두통, 어지럼증, 시야 흐림 같은 다른 증상도 함께 확인하세요.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더욱 위험합니다. 열째, 의심되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괜찮겠지 하고 미루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전문의 진찰을 받으세요. 아무것도 아니면 다행이고 문제가 있으면 조기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뇌경색 전조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예방입니다. 뇌경색이 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압 관리입니다. 고혈압은 뇌경색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져서 혈관이 손상됩니다. 그러면 혈전이 생기기 쉽고 결국 뇌경색으로 이어집니다. 정상 혈압은 수축기 120, 이완기 80 이하입니다. 만약 수축기가 140 이상이거나 이완기가 90 이상이면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약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약 먹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혈압약을 10년 넘게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끊으셨습니다. 약에 의존하고 싶지 않다면서요. 그리고 2달 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약 덕분에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약을 먹는 게 불편하고 귀찮더라도 꼭 드세요.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짜게 먹지 마세요.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 이하가 좋습니다. 국물 요리는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김치도 싱겁게 담그세요.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짠 반찬은 피하세요. 대신 채소를 많이 드세요. 특히 칼륨이 많은 채소가 좋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같은 것들이요.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일도 좋습니다. 바나나, 오렌지, 키위 같은 과일에 칼륨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높으면 혈관벽에 쌓여서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이것도 뇌경색의 주요 원인입니다.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아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세요. LDL 콜레스테롤은 100 이하가 정상입니다. 130이 넘으면 높은 것이고 160이 넘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수치가 높다면 약물 치료와 함께 식이 조절이 필요합니다. 동물성 지방을 줄이세요. 삼겹살, 갈비, 버터, 치즈 같은 음식을 자제하세요. 대신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을 드세요.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같은 것들입니다. 특히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에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혈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일주일에 생선을 3번 이상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생선 드시기 어려우시면 오메가3 영양제를 드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관이 손상되기 쉽습니다. 높은 혈당이 혈관 내벽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당뇨 환자는 일반인보다 뇌경색 위험이 2배에서 3배 높습니다. 공복 혈당은 100 이하가 정상입니다. 126 이상이면 당뇨입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이하가 정상입니다. 당뇨가 있으시다면 철저한 혈당 관리가 필수입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하세요. 흰 쌀밥보다는 현미밥이 좋습니다. 잡곡밥은 더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 상승을 천천히 만들거든요. 빵이나 과자 같은 단순당은 피하세요. 식사는 천천히 하세요.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한 끼를 최소 20분 이상 걸려서 드세요.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이상 운동하세요.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30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수영도 좋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없어서 노인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자전거 타기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엔 가볍게 시작해서 서서히 강도를 높이세요. 운동 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하세요. 근육과 혈관을 충분히 풀어줘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갑자기 추운 곳에서 운동하면 혈관이 수축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금연입니다. 담배는 혈관의 적입니다. 흡연하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뇌경색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끊으세요. 담배 끊기 어려우시다면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세요. 보건소에서 무료로 금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니코틴 패치나 금연 약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의 도움도 중요합니다. 제 환자 중에 40년 흡연자가 계셨습니다. 하루 2갑씩 피우시던 분인데 뇌경색 경고를 받고 금연에 성공하셨습니다. 처음 3개월이 가장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견디니까 이제는 담배 생각도 안 난다고 하세요. 여섯 번째는 절주입니다. 과음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적당한 음주는 괜찮다는 말도 있지만
노인분들은 가능하면 술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드신다면 하루 한두 잔 정도로 제한하세요.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캔 정도입니다. 그 이상은 위험합니다. 특히 폭음은 절대 안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급성 뇌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7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혈관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명상이나 요가가 도움이 됩니다. 심호흡도 좋습니다. 하루에 10분만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세요. 취미 생활도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춤추기 뭐든 좋습니다. 즐거운 활동을 하면 엔도르핀이 분비돼서 기분이 좋아지고 혈관도 건강해집니다. 8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올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합니다. 낮잠도 30분 정도 자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합니다. 대신 가벼운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세요. 따뜻한 우유 한 잔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침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너무 밝거나 시끄러우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암막 커튼을 치고 조용한 환경을 만드세요.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적당합니다. 9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맑아집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마시세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는 게 좋습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해집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혈전 생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커피나 녹차도 괜찮지만 물이 제일 좋습니다. 탄산음료나 주스는 당분이 많아서 좋지 않습니다. 보리차나 옥수수차도 좋은 선택입니다. 10번째는 정기검진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종합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뇌 MRI나 경동맥 초음파 검사는 중요합니다. 뇌혈관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거든요. 검사 비용이 부담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나이와 조건에 따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꼭 활용하세요.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이상이 있으면 바로 치료 시작하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치료가 가능합니다. 11번째는 약물 복용입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은 꼭 정해진 대로 드세요. 임의로 중단하거나 양을 조절하면 안 됩니다. 약 먹는 게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특히 항혈전제를 드시는 분들은 절대 임의로 중단하면 안 됩니다.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들은 혈전 생성을 막아줍니다. 이 약을 갑자기 끊으면 혈전이 급격히 생길 수 있습니다. 약 복용 시간도 지키세요. 아침에 먹는 약은 아침에, 저녁에 먹는 약은 저녁에 정확히 드세요. 약통에 요일별로 표시해두면 깜빡하지 않고 챙겨 먹을 수 있습니다. 12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원인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뇌경색 위험을 높입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체질량 지수 BMI로 비만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25 이상이면 과체중이고 30 이상이면 비만입니다. 18.5에서 23 사이가 정상입니다. 살을 빼려면 식사 조절과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한 달에 2kg 정도씩 천천히 빼는 게 좋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13번째는 추위 관리입니다. 겨울철에는 뇌경색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추우면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입니다. 외출할 때는 옷을 따뜻하게 입으세요. 특히 목과 머리를 보온하세요. 아침 운동은 조심하세요. 새벽에 갑자기 추운 곳에 나가면 위험합니다.
집 안에서 충분히 몸을 풀고 나가세요. 가능하면 해가 뜬 후에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실내 온도도 적절히 유지하세요.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혈압이 변동합니다. 18도에서 22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난방과 냉방을 적절히 사용하세요. 14번째는 변비 예방입니다. 변을 볼 때 과도하게 힘을 주면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이때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수 있습니다. 변비가 있으시면 꼭 치료하세요.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채소, 과일, 통곡물에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물도 많이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 한 잔 마시면 장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배변 습관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세요. 아침 식사 후가 가장 좋습니다. 변이가 없어도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습관이 됩니다. 15번째는 치아 건강입니다. 잇몸 질환이 있으면 염증 물질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만듭니다. 치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루 3번 양치질 하세요. 식후 3분 이내 3분 이상 닦으세요. 치실이나 치간, 칫솔도 사용하세요. 6개월에 한 번은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받으세요.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붓는다면 치과 진료를 받으세요. 치주염을 방치하면 전신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특히 당뇨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16번째는 사회활동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고립되면 우울증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이게 혈관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나가세요. 친구들을 만나세요.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웃으면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이게 혈관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자녀, 손주들과 자주 만나세요. 가족의 사랑과 관심이 최고의 약입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세요. 17번째는 뇌 운동입니다. 뇌를 자주 사용하면 뇌혈관이 건강해집니다. 독서, 퍼즐, 바둑, 장기 같은 두뇌 활동을 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뇌가 활성화되면 뇌혈관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늘어납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면 뇌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손으로 직접 쓰면 더 효과적입니다. 18번째는 햇빛 쬐기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비타민 D는 혈관 건강에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산책하세요. 이때 자외선이 적당해서 비타민 D 합성에 좋습니다. 너무 오래 쬐면 피부에 안 좋으니 적당히 하세요. 비타민 D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서 외출이 어려우신 분들은 영양제로 보충하세요. 하루 권장량은 800에서 1000 IU입니다. 19번째는 발 건강관리입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발을 자주 주무르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자기 전에 5분만 발 마사지를 하세요. 발 운동도 좋습니다. 발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는 운동, 발목을 돌리는 운동을 하세요. TV 보면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편한 신발을 신으세요. 너무 꽉 끼거나 굽이 높은 신발은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통풍이 잘 되고 쿠션이 좋은 운동화가 제일 좋습니다. 20번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를 만들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웃음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으세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세요. 꿈과 목표가 있으면 삶이 활기차집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100세 시대입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20가지 생활 습관을 실천하시면 뇌경색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제 어머니는 이 방법들을 3년째 실천하고 계십니다. 혈압도 안정됐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활력이 넘치십니다. 친구분들도 따라하시면서 건강해지셨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뇌경색 전조 증상과 예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만약 실제로 뇌경색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응급상황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의 대표적인 증상은 5가지입니다. 첫째, 한쪽 팔다리에 갑자기 힘이 없어집니다. 둘째, 말이 어눌해지거나 말을 못합니다. 셋째, 한쪽 얼굴이 마비됩니다. 넷째, 갑자기 심한 두통이 옵니다. 다섯째,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시야가 흐립니다. 이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뇌경색은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빨리 병원에 가야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첫째, 참고 기다리지 마세요.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둘째, 혼자 병원에 가려고 하지 마세요. 운전하다가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셋째, 민간요법을 시도하지 마세요. 손딱이나 침 같은 건 도움이 안 됩니다. 119에 전화하면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세요.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는지, 어떤 증상인지 차분하게 말씀하세요.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환자를 편안하게 눕히세요. 머리를 약간 높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옷은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특히 목과 허리를 조이는 옷은 풀어주세요. 의식이 없다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세요. 후토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요. 음식이나 물을 주지 마세요. 삼키는 기능이 저하돼 있을 수 있습니다. 사례가 들거나 질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약도 함부로 먹이지 마세요. 병원에 도착하면 의료진이 즉시 검사를 시작합니다. CT나 MRI로 뇌 상태를 확인합니다. 출혈인지 경색인지 판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합니다. 뇌경색이라면 혈전 용해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이 약은 막힌 혈관을 뚫어줍니다. 하지만 증상 발생 후 3시간에서 4시간 반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혈관 내 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카테터를 넣어서 혈전을 직접 제거하는 거죠. 이 방법은 6시간에서 8시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치료 후에는 재활이 중요합니다. 뇌세포가 손상되면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를 받으세요. 처음에는 힘들고 느리지만 꾸준히 하면 분명 좋아집니다. 가족의 격려와 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 환자 중에 김순옥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뇌경색으로 오른쪽이 마비됐습니다. 처음에는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6개월간 열심히 재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지팡이를 짚고 걸으십니다. 말씀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물론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은 혼자 하실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성공한 비결은 포기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힘들어도 매일 재활 운동을 하셨습니다. 가족들도 열심히 도와주셨고요. 의지와 노력이 기적을 만든 겁니다. 뇌경색을 경험하신 분들은 재발 방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뇌경색이 온 사람은 재발 위험이 높습니다. 5년 내 재발률이 30%가 넘습니다. 재발을 막으려면 약을 꼭 드셔야 합니다. 항혈전제,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을 정확히 복용하세요.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생활습관도 철저히 관리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20가지 예방법을 더욱 엄격하게 지키세요. 담배는 무조건 끊으세요. 술도 마시지 마세요. 정기검진도 더 자주 받으세요.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체크하세요. 1년에 한 번은 뇌 MRI를 찍어보세요. 가족들도 교육받으세요. 재발 증상을 미리 알아두면 빨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응급 연락처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 전화번호도 저장해 두세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손가락 자가 진단을 매일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3분만 투자하세요.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둘째, 생활 습관을 개선하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관리하세요. 운동하고 금연하세요.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셋째,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종합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뇌혈관 검사도 꼭 받으세요. 넷째, 가족과 함께 하세요. 서로의 건강을 체크해 주세요. 이상 증상이 보이면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가세요. 다섯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건강에 대한 걱정보다는 건강을 지키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뇌경색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꼭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 이상 뇌경색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제 아버지처럼 조기에 발견해서 건강을 지키는 분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보여드리세요.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혹시 손가락 자가 진단으로 이상을 발견하신 분 계신가요? 어떤 증상이었는지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진료 상담은 어렵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계속 만들겠습니다. 치매 예방, 관절 건강, 당뇨 관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제 최대 관심사입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